일할 때는 100달러, 잠잘 때는 200달러.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순입니다. 이제 휴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죠. 많이들 기다려주시고 그동안도 영상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휴가 기간 중에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답해드려야 될 것들 빨리 답해드릴게요. 캡틴 신바사님인가요? 지인들이 블로그 하는 줄도 몰라서 게릴라 하기가 좀 부끄럽네요 라고 했는데, 제가 요거 공지에다가 마지막에 링크 뿌리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려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링크 뿌리면서 내 블로그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개념을 말씀드린 게, 어차피 좋은 정보 있으면 다른 블로그 링크나 웹사이트 링크나 뉴스 링크 보내잖아요.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내면서 이거 내 블로그야 라고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냥 정보를 주는데 내가 잘 적어서 주면 사람들이 그걸 이제 공유도 하고 도움도 좀 받으시라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였으니까요. 꼭 밝히는 거를 제가 정해드린 건 아니라는 거 아시면 좋겠네요. 안 밝히는 게 더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지인들이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 건지 알면 친한 지인들이 자꾸 광고 누르거든요. 가능하면 광고 누르면, 지인이 일부러 누르면 안 됩니다. 품앗이 당연히 안 되고, 광고주들한테 피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상황이 아니라면 알려주지 마시고 그냥 사이트를 통해서 글 써서 정보 주시면 되겠죠. 제가 CPC가 0.1에서 0.2 정도인데 글의 단가가 너무 낮은 글이라 이런 거겠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광고주들이 광고 단가를 좀 책정을 하잖아요. 아시겠지만 휴가철에는 블로그 유입량도 좀 떨어지고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지 않습니다. 광고주들도 휴가철 광고비를 좀 적게 쓰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내려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맥 광고도 있지만 맞춤 광고도 있기 때문에 꼭 지금 자신이 쓰는 글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 글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한 블로그의 주소를 검색하면 사이트명이 뜨고 아래에 작성글이 나오는데, 다른 글은 작성글과 사이트명이 바뀌어 있습니다. 요거는 트드드 님도 궁금하시는 건데, 이거는 좀 말이 많아요. 카더라인데요. 최저가와 저품질에 대해서 다음에서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단어조차도 네이버 블로그부터 해왔던 우리들이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누구도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사이트명이 뜨고 원래 블로그가 떠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경우에 저품질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누가 말을 만들었죠. 사실은 아니에요. 꼭 이거 다음에 저품질이 오면 전조 증상이라고 여긴 건데, 그러지 않고도 저품질 오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 아니고, 내 블로그 주소 검색할 때 슬래시라든지 https라든지 요 부분 중에 조금 다르게 넣으면 앞뒤가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100%는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저품질이 오면 어쩔 수 없고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저품질 탈출 방법을 써보시고, 그래도 이제 안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새로 만드셔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민기님 거는, 이거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거는 멤버십 전용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내용에 관한 내용이라서 이거는 따로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일백자미님이 제목만 보고 이건 잘 아는 내용이겠구나 싶어서 넘겼다가 아니라는 거 아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제가 그 제목에는 담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 블로그 포스팅 하실 때 본문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거를 제목이나 썸네일에다가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심지어 원고 전혀 없이 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하고 싶은 내용을 하는 거라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편집할 때도 보지만 30분짜리를 뭐 15분 정도로 컷 편집을 해서 하다 보면 여러 번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드릴 수 없고 또 제목만 보고도 제 영상의 내용을 유추하는 게 불가능하니까요. 가능하시면 정말로 정주행, 이거 필수라고 말씀드릴게요. 정주행 하시고, 정주행 하실 때 자신이 블로그를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주행 하시고 글을 좀 많이 쓰시고 또 정주행 하시고 또 글을 쓰시고 한 5번은 하셔야 돼요. 정주행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어디 전자책 돈 주고 사 보지 마시고요. 돈 아낀다 생각하시고 제 거 정주행 하세요. 정주행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돈 내는 것보단 나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이경준 님도 같은 질문이신데 지인이 내 블로그 봤다가 광고 클릭해서 광고 삭제 제한 걸리지 않을까요? 네, 제가 오해를 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렸나봐요. 지인한테 이거 얘기할 때 꼭 내 블로그라고 알려주면서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개인 선택사항이지만 굳이 그냥 좋은 정보를 주려는 목적이니까, 그리고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지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SNS로 공유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현정님, 외부 유입이 답인 것 같다 라고 얘기하시네요. 외부 유입 많이 하세요. 외부 유입 좋으니까 하시고, 검색 유입은 어려우시면 하지 마시고. 네, 저는 같은 의견이 아닙니다. 오현정님을 제가 대상으로 말씀드린다기보다 외부 유입은 하셔야 되는데 검색 유입이 기본입니다. 외부 유입은 맨날 갖다 날라야 되잖아요. 검색 유입을 하시고 외부 유입으로 하루에 뭐 $100 번다. 검색 유입으로 $200 만들어 놓고 $100 벌면 $300 버시는 거죠. 근데 외부 유입으로만 하시면 $100만 버는 거고, 외부 유입으로 $500 번다. 검색 유입으로 $200 해놓으시면 $700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외부 유입은 아시겠지만 어뷰징에 가까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막혀가서 글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외부 유입을 하시는 걸 막지 않는데요. 또 외부 유입은 애드센스 계정의 수준에 따라서 광고 게재 제한이나 계정 정지를 얻을 가능성이 블로그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외부 유입 많이 하세요 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제가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무책임하게 아무거나 막 던져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외부 유입은 아직 말씀 안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외부 유입은 매일매일 여기저기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로 검색 유입으로 트래픽이 생기고 수익이 만드는 거는 처음에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글 쓰는 시간도 줄어들고 일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데, 이번에도 휴가 말씀드리면서 디지털 노마드의 패턴이 뭔지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엔 저도 10개, 20개, 30개씩 썼어요, 하루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글을 쓰는 양이 줄어들고 또 언제는 많이 쓰고 언제는 적게 써도 유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거는 뭐 각자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ISK님, 애드센스 가입하고 연동까지 다 했습니다. 가입했으면 알아서 심사 들어가고 알려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애드고시인데요. 신청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승인이 나야 됩니다. 광고주들이 구글 애즈에다가 광고비를 내는데 그 비용을 내고 광고를 낸 만큼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사이트에다가 승인을 해주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한 개념으로 받아들이시고요. 핀 번호 승인 이후에 구글이 알아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건가요? 요거는 문장이 정확하진 않은데 무슨 말인지는 서로 알 것 같습니다. 핀 번호는 주소만 잘 적어 놓으시면 최소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제가 이걸 핀 번호 신청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자동으로 발송해 주니까 주소만 꼭 정확하게 적어 두시고, 이거 다른 데로 가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주소만 정확하게 적어 주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너의 행복을 바래. 감사합니다. 네, 맥북 홍보는 너무 열심히 하시길래 모지했는데, 네, 맞아요. 제 거 파트너스 링크로 맥북 사달라고 홍보한 건데요. 제가 적어도 안 좋은 물건을 홍보한 건 아닙니다. 맥북을 사시면, 특히 이제 맥북 가지고 제가 게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넷플릭스 머신으로 쓰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도구로서의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는지 말씀드린 거잖아요. 맥북이 정말 맥북 산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작용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K 무슨 뭐님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 통해서 몇 개 만들었는데 5개째에서 전화번호 승인하라고 창이 뜨네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구글에서 하는 정책이니까, 구글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정보를 가져가고 있죠. 우리가 개인정보 동의를 했고, 저는 계속 만드는데 괜찮아요. 참고로 전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이고 와이파이 말고 모바일 환경에서 거의 쓰거든요. 저는 무제한 요금제를 쓰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잘 안 켜는데, 혹시 기계의 종류나 통신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모르니까 집단 지성으로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SY 홍님이 구글 블로그 스팟 H태그라든지 디자인을 좀 변경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변경해서 쓰시면 좋은데요. 제가 진지하게 추천드리는 거는 디자인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글 먼저 쓰십시오. 실제로 들어오는데 디자인이 큰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보기 좋으면 좋지만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 있잖아요. SY 홍님이 HTML이나 CSS를 잘 못하시는 분이면 그 정도 수준에서 하려고 하시는 거 가지고는 자기 만족 외에 실제 수익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일단은 내려놓으시고 글 먼저 쓰십시오. 나중에 자연스럽게 할 줄 알게 되시니까요. 또 제가 간단한 거는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 하시고 괜히 고생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추억의 노래님, H2
H2에서 H4 태그를 스킨 편집해서 같이 세팅했는데 왜 안 될까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왜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제가 댓글로 보고 드디어 알게 된 게 있어요. 이게 안 될 리가 없는데 안 된다 그러시거든요. 이게 왜 안 되냐면 글 쓰는 중이 있잖아요. 편집기에서 아직 발행하기 전에는 우리 눈에는 적용 안 된 것처럼 보여요. 발행을 해야 변경한 글씨 크기가 적용이 되니까 지금 글 쓰시면서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실제로 발행해 보시거나 미리 보기로 보시면 글씨 크기가 수정 한계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행 한번 해보세요. 잡스님 휴가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영상에서 1인 1계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이실까요? 했는데요. 1인 1계정은 애드센스 계정을 말합니다. 구글 계정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메일 계정이 있잖아요. 이메일이 구글 이메일도 있고 다음 메일도 있고 뭐 네이버 메일도 있고 뭐 네이트 메일도 있고 막 있어요. 구글 메일도 있고 이런 메일은 어디에서 몇 개를 만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애드센스 계정은 본인 한 사람이 하나의 계정만 쓸 수 있다고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드센스 계정은 한 개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티스토리를 여러 개 추가하시든 뭐 앱을 추가하시든 상관없어요. 그게 구글 메일이든 네이버 메일이든 카카오 계정이든 상관없습니다. 애드센스에 로그인할 때 쓰시는 계정만 하나를 쓰시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사이트 추가하실 때 사용하는 계정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알아들으시겠죠? 빡빡랜드님 제목이 제목 3으로 하고 페이지 소스에서 확인한 결과 제목이 모두 잡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뭔가 이상한데요. 이게 분명히 기본적인 방식으로 했는데 안 되시면요. 뭐 잘못 건드리실 걸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가장 빠른 게 정확히 모르시면 스킨을 새로 올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스킨 변경하는 방법 한번 올려드렸잖아요. 헤드에 있는 메타 태그들 복사해 놓으시고 스킨을 똑같은 거 새로 올리신 다음에 하시면 가장 빨리 해결될 겁니다. 네, 써니조님 결론은 꾸준하게 해라인가요? 네, 꾸준하게 하셔야죠. 뭐 블로그 말고 유튜브가 됐든 뭐 아니면 밖에서 인테리어를 하든 도배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꾸준하게 하셔야죠. 꾸준하게 하지 않고 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이상잡 채널에서 여러 가지 알려드리잖아요. 쿠팡 파트너스라든지 구글 SEO라든지 뭐 다 알려드리는데 그 다 알려드리는 것을 꾸준히 적용해서 글을 쓰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 없어요. 꾸준히 계속 글을 쓰면서 블로그로 수익을 내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 지금 그만두시는 게 맞습니다. 또 나왔네요. 100번 넘게 하는 말이 글부터 쓰세요잖아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제가 뭐 열심히 하세요, 의지가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글이 좀 많이 쌓여야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실 수도 있고 적용할 수도 있고 글이 많이 쌓여 있으면 쌓여 있을수록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훨씬 넓어집니다. 그래서 쓰라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뭐 너무 오해하거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글을 쓰세요. 저는 수익이 나고 있어도 글을 씁니다. 그게 다 이전에 글을 많이 썼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쓰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줄수입니다. 티스토리에선 사진 개수가 많으면 노출이 안 된다고 이런 말을 믿으시면 안 돼.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사진 개수가 많으면 안 되고 적으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10개만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블로그 많이 안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령 10개만 올려서 상위 노출이 됐던 적이 있다고 해도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없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보기 좋은 글, 체류 시간이 높은 글, 오래 보고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고 싶은 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글을 쓰는데 글로만 설명이 안 되고 사진이 딱 2개 정도만 더 들어가면 이 글이 설명이 잘 되고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2개만 넣으시면 돼요. 근데 사진을 많이 넣으면 안 된다고 해서 2개 넣을 곳에 1개만 넣든지 아니면 사진을 많이 넣는 게 좋다고 해서 2개 넣을 곳에 15개를 넣든지 이런 게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물론 다음은 최적화를 통해서 예전에 상위권에 올릴 때 사진을 많이 넣어서 40개, 60개 이렇게 넣는 적이 있었어요. 그건 다음 검색 엔진이 워낙에 비정상적인 로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고 지금도 그게 먹히니까 즐겁게 수익 내시고요. 나중에 혹시 그게 안 되더라도 너무 충격받지 마시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이버에서는 사진을 많이 올릴 수 있어서 좋았는데 줄여야 해서 아쉽더라고요. 아쉬워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넣고 싶은 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네이버는 돈을 안 주잖아요. 네이버는 뭐 사진을 많이 넣을 수 있던 많이 못 넣든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서 돈을 벌죠. 근데 네이버가 주는 돈이 아니라 다른 광고주한테 직접 받는 돈이니까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티스토리와 네이버 둘 다 운영하시면서 티스토리는 플랫폼 자체로 벌 수 있는 개념이고 네이버는 네이버 블로그를 기반으로 다른 사업체나 뭐 체험단이나 이런 것들
것들을 통해서 버는 돈이 주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해서 한 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아서 안 되겠네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